저희 미친놈이 따로 없는데요. 딱지남은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오징어 게임에 참가자를 모집하는 사람입니다. 단역, 특별 출연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큰 의미들이 많이 담겨져 있던 이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딱지남은 양재 시민의 숲 역에서 주인공 성기훈 앞에 처음 등장합니다. 성기훈은 직전에 경마장에서 한탕 시원하게 벌었지만 새벽에게 그 번 돈을 모두 뺑소니 당해버리고요. 이렇게 망해버린 타이밍에 딱 등장한 사채업자들에게 뒤쫓겨 얼굴이 눈탱이 밤탱이가 될 정도로 맞고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써버린 인생 최악의 상황에서 딱지남이 딱 등장합니다. 첫인상은 공유 배우의 이미지스럽게 매우 말쑥하고 정갈한 모습으로 등장하는데요. 양복 차림의 셀러리맨과 같은 인상을 줬습니다. 매우 안정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묘사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기훈의 모습은 당연하게도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안정적인 인생과는 거리가 매우 멉니다. 인생의 나락, 갈 때까지 간 성기훈의 모습입니다. 벌써부터 이 대비되는 투샷이 오징어 게임 전반의 주제의식과 맥락을 함께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딱지남은 이런 성기훈에게 선생님이라는 존칭 표현을 사용하면서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성기훈은 딱지남이 무슨 전도하는 이상한 사람으로만 여기죠. 그래도 다시 한번 딱지남이 권유하자 이번에는 장난감총을 들이밀어 버리는 성기훈입니다. 여기서 딱지남이 장난감총에 화들짝 놀라는데요. 시즌 1만 봐서는 왜 이리 놀라는지 알기 어렵지만 오징어 게임 시즌2에서 드러나는 딱지남의 모습을 통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지남은 총기 소지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우리나라에서 매우 불법적으로 수도 없이 총기를 사용해 봤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놀란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총기 소지가 안 된다는 점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장난감 총을 들이밀었을 때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을 테니까요. 딱지남은 다행히 장난감 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다시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성기훈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돈이죠. 이 돈을 무기로 해서 게임을 권합니다. 딱지치기 해보셨죠? 그 유명한 딱지치기인데요. 여기서 이 딱지남이라는 인물을 통해 오징어 게임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나 주제를 조금은 엿볼 수 있습니다. 게임의 룰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10만원을 걸고 딱지치기를 하는 것이죠. 승자는 10만원을 상대에게서 받아내는 것인데, 하지만 돈이 없는 경우에는 풀싸대기를 맞습니다. 이렇게요. 당연하게도 성기훈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질 때마다 싸대기를 맞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싸대기를 조금 다른 단어로 바꿔보면 폭력이 됩니다. 이 뒤에 성만 붙이면 폭력성. 즉 이 게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대비되는 투샷 속에 안정적인 삶을 사는 딱지남과 절망적인 삶을 사는 성기훈 사이에서 10만원이라는 돈을 매개로 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임이 됩니다. 정확히는 돈을 가진 딱지남이 돈이 없는 성기훈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는 성기훈은 이 장면처럼 딱지남에게 폭력을 가하지 못합니다. 돈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게임은 일방적인 폭력성이 내재된 게임입니다. 이 부분에서 딱지남이라는 인물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오징어 게임은 일방적 폭력성이 내재된 게임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는 10만원을 걸고 하는 게임에서 풀싸대기를 맞을 정도의 폭력성이라면 456억을 걸고 하는 게임의 폭력성은 그 정도가 다를 것입니다. 고통 역시 다를 것이고요. 이제는 모두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에서는 큰 돈이 걸린 만큼 더 많은 것을 걸어야 합니다. 바로 목숨이죠. 다시 돌아와서 종합해보면 이 딱지남을 통해서 오징어 게임 전반에 대한 정보와 의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돈, 다른 단어로 자본이라고 한다면 이 자본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큰 폭력을 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필요, 즉 금전적 필요가 인간 행동을 얼마나 강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 역시 같이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거시적으로 이 의미를 살펴볼 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지는 절대적인 영향력과 그로 인해 인간이 무기력해지는 모습, 더 나아가 자본주의의 폐해, 병폐와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장치로서 딱지남이 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2에서는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에서 우승한 후 이 게임을 막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딱지남을 찾는데요. 이 과정과 결과에서 오징어 게임 속 딱지남이 가진 성격이나 성향 등을 더욱 면밀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시즌 1에서는 그냥 참가자 모집하는 사람 정도로 넘길 수도 있었겠지만요. 잠깐. 시즌 2에서는 성기훈이 사람을 풀어서 겨우겨우 딱지남을 찾아내고요. 이번에는 종강역에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참고로 양재 시민의 역과 종강역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가야 하는 거리여서 딱지남도 서울 군데군데 지하철을 돌면서 참가자를 모집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즌 1처럼 10만 원을 건 딱지치기로 작중 코인 유튜버로 활동했다가 잘못돼서 절망에 빠진 인물로 등장하는 이민기를 또 후리고 있습니다. 풀사대기 위력은 아직 죽지 않았고요. 오징어 게임 명함까지 주고서는 어디론가 떠납니다. 빵집과 복권집을 들러서 각각 100개씩 사는 딱지남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시즌 1에 비해 그 행적까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니 어떤 의도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딱지맨이 준비한 참가자 모집을 위한 새로운 또 다른 수단인가 생각했지만 빵과 복권을 들고 탑골 공원으로 향해서는 그곳 사람들에게 빵과 복권 둘 중 하나를 선물로 주겠다는 말을 꺼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지 중 복권을 선택하지만 거의 당연하게도 당첨된 복권은 단 하나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복권 100개를 다 돌린 후 딱지맨은 갑자기 공원의 중앙으로 가더니 보란듯이 남은 빵을 바닥에다 쏟아붓고 일장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빵을 버린 건 자신이 아니라 선생님들이라면서요. 여기서도 선생님이란 존칭의 표현을 사용하지만 행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죠. 이어서 바로 광기의 빵 숙청쇼가 펼쳐지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있자니 아주 가관입니다. 처음 이 장면을 보고 나서는 참가자 모집을 위한 수단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할까 생각해봤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시즌 1에서는 딱지남의 구체적인 특성이나 행적이 크게 밝혀진 부분이 없었지만 이것을 시즌 2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연출함으로써 딱지남의 성격이나 성향 등이 보다 직관적으로 드러났다고 봅니다. 시즌 1에서는 단지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샐러리맨의 인상이었지만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을 가진 인물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전개를 따라가다 보면 성기훈이 고용한 사람들이 이 딱지남을 미행하고 성과금을 받기 위해 제압을 시도하지만 되려 제압당하고요. 제압한 둘을 포박한 후 그들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바로 러시안 룰렛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도 딱지남의 정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 그런 감정 같은 것은 전혀 느끼지 않는 모습이죠. 이 부분에서도 딱지남은 자신들을 미행한 이 둘에게 선생님들은 선택을 했고 거기서 패배했습니다 라고 생각할 듯 싶습니다. 미행이라는 선택과 미행 후 자신을 제압하지 못한 것이 패배라면 그 대가를 목숨으로써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이 러시안 룰렛 게임도 시즌1에서 이어지는 딱지치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 게임을 보면 표면적으로는 딱지치기처럼 돈을 가진 자와 돈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폭력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말만 살짝 바꿔서 말하면 권력을 가진 자와 권력을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방적 폭력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작품 속 내포된 의미를 살짝만 살펴보면 작품에서는 이런 소위 말하는 가진 자들과 가지지 못한 자들의 대립을 그려내는 것에도 중점을 두고 있고 이 대립 속에서 이루어지는 폭력과 그에 대한 비판이 작품 내에 수반되어 있다고 본다면 시즌 1에 비해 시즌 2에 들어와서 이 메시지는 딱지남을 통해 더욱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비참한 게임 후 성기훈이 찾아오지만 딱지남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나서도 또 어디서 구했는지 요구르트나 마셔 제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연출 하나하나를 통해 딱지남이란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은 오랜만에 만나 다시 얘기를 나누는데요. 성기훈은 딱지남에게 오징어 게임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배후의 인물에 대해 묻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서 할 말이 있다고 하죠. 하지만 딱지남은 자신에게 말하면 전달해주겠다 합니다. 이에 성기훈은 너 같은 하수인 나부랭이랑 할 얘기가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배후에서 시키는 대로 일하는 개 취급을 해버리죠. 이렇게 말하자 딱지남은 요새 말로 긁혀버린 모양입니다. 그러고서는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살아온 인생을 쭉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병정 때 탈락자들을 쓰레기 취급하면서 처리하던 시절, 게임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만나 폐륜을 저질렀던 일 등을 성기훈에게 쭉 말해줍니다. 하지만 성기훈은 여전히 딱지남을 개 취급해버립니다. 이에 딱지남은 긁히다 못해 공업사라도 찾아가야 할 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딱지남이 긁힌 이유를 알아보자면 가진 자의 입장인 딱지남의 입장에서 성기훈은 쓰레기일 뿐입니다. 단지 어쩌다 운이 좋아서 복권에 당첨된 사람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아까 탑골공원에서 복권을 선택한 수많은 다수들 중에서 어쩌다 얻어 걸려 운 좋게 당첨된 케이스일 뿐, 그뿐인데 그런 쓰레기 성기훈이 자신을 깎아내리고 조직의 개로 표현하는 것에 완전히 반파돼 버린 것이죠. 이에 딱지남은 성기훈에게 게임을 제안합니다. 딱지남 입장에서 성기훈은 운이 좋았던 쓰레기일 뿐이기에 그런 쓰레기가 자신에게 대드는 것을 참지 못했고 제거하기로 결정한 것이지요. 아까와 똑같은 러시안 룰렛이지만 발사 확률을 리셋시키지 않고 그대로 번갈아 가면서 6번의 턴 만에 게임이 끝날 수 있도록 한 러시안 룰렛을요. 이 게임은 다시 한번 오징어 게임 전반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딱지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전과 마찬가지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대결 양상과 비슷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기훈이란 인물이 주인공이라는 점이고 어느 정도 가지게 된 인물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가진 자들의 세상을 전복시킬 계획을 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러시안 룰렛은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전에 딱지치기 때처럼 돈을 매개로 일방적 폭력성이 내재된 불평등한 게임이 아닌 평등한 게임이 되었다는 거죠. 많이 컸네 성기훈이라고 할 만합니다. 게다가 오징어 게임의 결말을 생각해 봤을 때 성기훈이란 인물이 이 죽음의 게임들을 멈출 수 있는 서사 속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면서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구현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임은 당연하게도 성기훈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둘의 러시안 룰렛이 오징어 게임 결말의 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의 일방적 폭력에 맞서 싸우고 결국은 승리해 그 폭력에서 벗어나고 인간의 존엄을 되찾는 결말 말입니다. 성기훈은 벌써 작중 2명의 핵심 빌런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시즌1에서는 오일남과의 내기에서 승리했고 시즌2에서는 딱지남을 상대로 승리했죠. 시즌3에서는 프론트맨을 상대로 승리하는 결말이 예상됩니다. 물론 프론트맨은 개인적으로 노선을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라고도 생각하지만요. 성기훈의 영향이든 황준호의 영향이든 노선을 갈아탄다면 그것도 승리라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딱지남은 작중 분량이 길지는 않았지만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인물이었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가진 자들의 광기와 폭력성을 짧지만 강렬하게 표현해낸 인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인물을 시즌2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냄에 따라 또한 결국에는 성기훈에게 패배하는 작중 설정에 따라 오징어 게임의 주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강하게 드러낼 수 있었던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딱지남에 관한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